자, 2차 곡선 중에서 마지막 쌍곡선, 여기 세 번째입니다. 자, 쌍곡선의 뜻도 한번 알아봅시다. 말 그대로 뭐 곡선이 두 개 있는 건데. 자, 쌍곡선의 뜻은 뭐냐? 요것도 두 점이 있습니다. 타원이랑 비슷한데 두 점으로부터 거리를 쟀는데 이번에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건 타원이고 두 점부터 거리를 재봤는데 그 거리를 한번 빼봤어. 그 거리의 차가 일정할 때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 점들 따라락 찍어보면은 쌍곡선이 그려진대.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준이 되는 또 그 두 점을 일단 좌표평면상에 적당히 찍어보는데 일단 x축 위에 원점이 중점이 되게끔 여기다 C를 하나 찍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C를 하나 찍읍시다. 이 두 점으로부터 어떤 점을 탁 찍었는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재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쟀는데 이 거리의 차가 뭐 1이면 1, 뭐 2면 2, 100이면 100 거리의 차가 딱 정확히 일정한 점들. 그 예를 들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가 뭐 5가 되게 하시오. 그러면 요 길이와 이 길이를 뺀 게 5다.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길게 잡아가지고 요 길이와 이 길이의 차도 5가 되는 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을 뭐 그럼 이쪽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뭐 요쪽에도 있을 거고, 그지? 근데 그런 점들을 찍어 나가면은 과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의 자취, 방정식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떤 도형이 그려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똑같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라고 찍고 이 점에서 이 기준이 되는 점, 이 점을 또 우리가 타원처럼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점까지 거리를 재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0,0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루트 우리 거리 차입니다. x 빼기 c 제곱 더하기 자, 거리의 차를 우리가 타원처럼 거리의 합을 2a라고 하듯이 여기서는 거리의 차를 2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요 루트 하나 넘겨주고 양변 제곱하고 또 루트 있는 거 분리해서 또 양변 제곱 그를 두 번을 해보면은 책 참고하세요. 어떤 식이 나오냐? 여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빼기 a제곱 y제곱는 a제곱 c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해보세요. 나중에. 자, 여기서 이제 식을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치환을 해가지고 c제곱 빼기 a제곱을 또 새로운 문자 b를 만들어서 양변을 나눕시다. 나누어주면은 날라가고 x제곱 요거를 나눠주는데 요걸로 나누는 걸 b제곱이라고 했으니까 b제곱 a제곱 y제곱 될 거고 나머지 알려주면은 a제곱 될 거고 다시 이거를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타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a제곱인데 요게 빼기 a제곱 날라가고요 는 a제곱이니까 1 그래서 요 놈이 쌍곡선 방정식입니다. 타원이랑 똑같아요. 여기가 빼기라는 거. 자, 마찬가지 이거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마찬가지 지금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x제곱이 a제곱이 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x절편이 풀마 a가 생기는 거 알겠습니까? x 풀마 a 또 봅시다. 요 관계식에서 지금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c랑 a를 비교하면 c가 더 크죠. 그죠? c가 더 커요. 그 말은 이 방정식에서 x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절편이 풀마 a인데 풀마 a가 c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c보다 작은 값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a도 여기 있겠죠. 요게 소위 말하는 x절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라서 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것들을 이해가 되는 것들을 찍어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마치 그 포물선이랑 좀 비슷한데 이게 양쪽으로 곡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C제곱은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B제곱이니까 A제곱과 B제곱을 가지고 C제곱으로 가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타원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타원은 C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 그치? 쌍곡선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렇게 해서 쌍곡선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또 용어를 알아봅시다. 원래 처음에 기준점이 됐던 이 두 점은 똑같습니다. 초점입니다. 초점. 그 다음에 이 쌍곡선 그래프가 X축, 즉 두 초점을 이은 직선과 만나는 이 두 점이 있죠. 그죠? 이 두 점을 뭐라 부른다? 이게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의 중점, 여기 중심인 거고 비슷해요. 자, 마지막 하나 새로운 용어.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을 뭐라 부르냐면은 요게 주축입니다. 아까 타원에서는 뭐 장축, 단축이 있었잖아. 쌍곡선에서는 이게 주축입니다. 주축. 자, 보세요. 이 주축의 길이가 얼마야? 주축의 길이가 2a죠. 요 길이가 2a입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쌍곡선 위의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 거리 재고, 거리 재서 이 두 개를 뺀 값이 요 길이랑 똑같습니다. 요게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의 뜻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결국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2a를 얘기한다. 그게 또 두 초점까지 거리의 차를 얘기한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쌍곡선 위의 점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요 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 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요 점에서 요 초점까지 거리 재고 요 초점까지 거리를 재면은 지금 요 길이랑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그렇지? 그래서 요 길에다가 요만큼을 빼면은 주축 길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쌍곡선은 매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포물선이랑 타원에 없는 매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그 특이한 게 하나 뭐냐면은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점근선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쌍곡선 그래프를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포물선처럼 그리면 안 되고 여기 점근선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점점 그리다 보면은 요 곡선이 뭔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직선이 있어. 점근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냐? 자, 요 기본 쌍곡선 방정식에서 자, 이거를 y는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y는, 자, y는 정리하려면은 양변에 b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y제곱만 남길 거니까. 자, 양변에 b제곱을 곱하면은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y제곱으로 정리할 거야. y제곱.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요거를 넘겨주고, 그죠? a제곱, x제곱. 요거를 넘겨주면은 b제곱분의 y제곱. 요걸 넘기고 1을 넘깁시다.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양변에 b제곱 곱합시다. y제곱은 그럼 b제곱을 곱해주면은 a제곱, b제곱, x제곱이 될 거고 b제곱 곱했어요,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걸 y는으로 정리할 거야. y는 뿔마 루트가 두 개가 생기겠죠? 그치? 자, 요게 지금 y는으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 그래프를 끝없이 그리다 보면은 이 그래프를 끝없이 그린다는 얘기는
x 값을 한없이 크게 보내는 거잖아, 그지? x 값을 한없이 크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요거 요게 지금 y는 이 전체가 y 값인데 이 식에서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거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오케이.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보는데 잘 보세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놈이 보면은 이 x제곱이 있는데 x를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면 그죠? 이 안에 놈이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이 뒤에가 빼기 b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극한 배웠단 말이야. 얘는 무한대인데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뺐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은 이 안에 있는 거 a제곱, b제곱, x제곱 빼기 b제곱은 요 놈은 어쨌든 b제곱을 이게 양수고 그걸 뺀 거니까 그죠? 요 놈은 a제곱, b제곱, x제곱보다는 이게 작을 거란 말이야, 그지?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요거 x를 무한대로 보낸 거랑 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빼기 b제곱을 한 거랑 이 전체 값이랑 이 전체 값이 차이가 나, 안 나?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아니 무한대에다가 이거 빼봐야 그냥 무한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를 한없이 큰 값을 찍어주면은 요거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과 이 값, 즉 다른 말로 요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 알겠냐?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전체 식은 y 값은 마치 b제곱이 없는 식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얘기지. 즉 뿔마 루트요. 근데 안에가 다 제곱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벗겨주면은 뿔마 a분의 b x의 이 전체 y 값이 한없이 얘에 가까운데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은 y는 플러스 a분의 bx.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분의 b. 자, 요만큼이 a였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a. 그 다음에 b 값이라는 놈은 어디 갔냐? b 값이라는 놈은 c제곱 빼기 a제곱.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b 값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타원은 그렸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게 표현이 되는데 이 쌍곡선에서는 b 값 자체가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되고 b가 하는 역할은 이 점근선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a만큼 가고 여기서 b 값을 구한 만큼 요 점이 a, b가 되겠죠, 그죠? 원점이랑 요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직선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게끔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끔 그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냐? x값을 점점 요 어디 갔냐? 요게 지금 쌍곡선식인데 x값을 한없이 점점 큰 값을 찍어서 점을 찍어주면은 그 값이 이 전체에다가 b제곱이 없는 값, 즉 y는 a분의 bx에 하면 가까이 다가간다는 얘기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릴 때 초점에서 이 직선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이렇게. 그게 하나 더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이 곡선도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끔 이런 식으로. 자, 쌍곡선이 조금 그래프 그리기가 점근선을 그리고 쌍곡선. 그리고 핵심은 요 모양에서 점근선은 y는
a 값, b 값을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 이 두 개가 점근선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또 뭐 평행이동 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초점이 x축이가 아니고 y축이에 이렇게 초점이 있어. 뿔마 C가. 그럼 얘를 초점으로 하고 그럼 얘가 중심이 될 거고, 그죠? 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2a가 되는 쌍곡선을 그려주면은 이번에는 쌍곡선 그래프가 점근선을 먼저 그려줄게.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고 이번에는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마찬가지 뭐 거리의 차가 2a다 똑같이 잡고 쌍곡선 위의 점을 x, y라고 찍은 다음에 똑같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빼기 해서 이게 2a다. 또 제곱하고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똑같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자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게 좀 달라. 자, 쌍곡선이 아래 위로 쌍곡선이 그려지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아까 했던 거예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모양의 쌍곡선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b제곱분의 y제곱. 이거는 는 1입니다. 타원 방정식은 a 값이 크냐 b 값이 크냐에 따라서 그냥 식은 똑같은데 타원이 옆으로 누워져 있냐 세로로 세워져 있냐 이 차이 있는데 쌍곡선은 이 부호가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완전 제곱이나 다 정리해보니까 나오더라는 얘기야. 별거 없어요. 지금 정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38페이지. 자, 38페이지 11번을 보면은 또 기본 쌍곡선 관계식 구하시고 자, 초점이 요겁니다. 0,125 x좌표가 0이고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거죠. 자, 뿔과 똑같습니다. 적당히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2루트5가 C값인 거죠. C값이 2루트5. 초점. 꼭지점이 0,1입니다. 그러면은 그쪽 점근선을 그려주고 쌍곡선이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형태의 쌍곡선 방정식은 a제곱 더하기 x제곱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이게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주축을 봅시다. 주축. 위아래로 쌍곡선이 그려져 있는 요 주축 요거 있죠. 그죠? 여기가 뿔마인 거니까 주축의 길이. 이 주축의 길이가 여기서는 2a가 아니고 2b. 자, 왜냐? 소위 말하는 요 두 점이 요 꼭지점이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서 y절편을 구하면 돼요. y절편.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치? y제곱이 b제곱인 거니까. 그래서 요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는 요게 2a가 됩니다. 2b.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 b 값이 1인 걸 바로 알 수 있고 초점 나와 있잖아? 초점이 2루트5니까 C 값은 2루트5입니다. 그럼 A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C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고, 그치? 반대로 또 A제곱은 C제곱 빼기 B제곱. 그럼 둘이 빼면 얼마냐? A제곱은 19가 되니까. 그럼 끝난 거지 뭐. A제곱이 19인 거고 B 값은 1인 거 알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위아래로 되어 있으면은 요 주축의 길이가 2b인 건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고. 자,
밑에 2번도 이번에는 초점이 x축의 점이죠. 주축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주축이 루트 2다. 그런 놈이 k,7을 지난다. 초점 좌표 얘기하는 게 C값. 여기서는 주축의 길이가 초점이 x축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치? 주축의 길이가 얘기하는 게 2a다. a 값이 2a인 거니까 루트가 될 거고, 그럼 b 값도 구할 수가 있겠지. 쌍곡선에서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반대로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 그러면은 9에다가 2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의 형태는 a제곱분의 x제곱 2분의 x제곱 항상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7분의 y제곱는 양옆으로 쌍곡선이면은 1. 기본 모양.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12번은 그 쌍곡선에만 있는 점근선에 대한 문제고, 자, 1번 초점이 y축의 점이죠. 초점이 y축의 점이고 C값이 절대값이 똑같은 거니까 나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초점이 y축에 있으면은 쌍곡선이 위아래로 그려지는 거니까 예, 마이너스 1이 이제 기본 모양인 거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초점 좌표 C를 알고 있네요. 그죠? C 값이 5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주축의 길이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A값, B값도 모르는 상태야. 근데 이제 점근선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요 기울기 2분의 1이 뭘 얘기하냐? 점근선 방정식 2분의 1은 요게 A분의 B를 얘기한다. A분의 B가 점근선의 기울기 2분의 1을 얘기한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알고 있는 거고, 즉 뭐 A가 B의 2배인 거죠. A는 관계식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뭐 쌍곡선도 그렇고 타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A와 B와 C의 관계식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지? 쌍곡선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정식 자체는 백인데 A와 B와 C의 관계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이제 C는 알고 있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 C제곱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연립을 풀어야 됩니다. 연립을 풀지. 그럼 A 자리에 2B 대입을 하면은 제곱하고 하면은 B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해주면 B제곱이 5가 됩니까? 그럼 A제곱이 20이 되겠네, 그지? 그럼 이제 A제곱, B제곱 구했으니까 식이 완성될 거고, 그지? 자,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렇게 쌍곡선 식이 나와 있는데 A값, B값은 모르겠고 또 점근선이 나와 있어. 기울기가 루트 3입니다. 마찬가지. A분의 B를 한 게 루트 3이라고 뜻이고요. 곱해주면은 B는 루트 3이가 될 거고, 또 이번에는 요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죠? 볼 대입을 했을 때 뭐야? A와 B는 관계식 다 그러는데 별거 없습니다. 대입해서 제곱하면은 A제곱분의 4, Y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분의 6은 또 뭐 B값이 루트 3이니까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값 보고 B값 보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 점근선에서 길이가 얘기하는 게 A분의 B값이다. 자, 풀어봅시다. 그리고 또 쌍곡선 방정식을 그냥 완전 제곱식 다 평행이동된 거 완전 제곱식 다 전개하고 뭐 정리해도 일반형인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아까 했지만은 쌍곡선 기본 방정식이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뭐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이동을 하면은 또 똑같이 a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 마이너스 n제곱은 뭐
1이 되든 마이너스 1이 되든, 그지? 그럼 이런 형태를 또 완전 제곱식 다 전개하고 요 분모 a제곱 b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마찬가지 이런 형태에서 꼭지점 좌표 구하시오, 뭐 초점을 구하시오 하려면은 표정으로 다 바꿔주면 된다. 마찬가지 또 완전 제곱 만드는 거야. 자, 9x제곱이 있고 18x가 있고 완전 제곱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9로 묶어내면은 x제곱 빼기 x니까 x-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16y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은 y제곱 빼기 4y니까 y-2의 제곱 될 거고 자, 상수 넘겨서 처리합시다. 넘어가면 43 요거 완전 제곱할 때 9 더해줬고 요거 완전 제곱할 때 16을 빼준 거죠. 똑같이 43에다가 여기 9 더해주고 16을 빼주면은 얼마냐? 36이 됩니까? 36이 돼. 그래서 우변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36을 나눠주면은 4분의 x-1의 제곱 빼기 9분의 y-2의 제곱은 1. 이런 쌍곡선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갑시다. 여기가 1인 거니까, 그죠? 1인 거니까 기본적인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점 두 개를 지나는 선을 그어주면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CC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인 거고, 꼭지점 좌표 찾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완전 제곱 0 만드는가, 완전 제곱 0 만드는가, 그지? 왜냐? 원래 기본 쌍곡선에서 쌍곡선의 중심이 원래 0,0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를 평행이동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쌍곡선의 중심이 꼭지점이 아니고 중심이 1,2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 요 꼭지점까지 요 거리가 뭘 얘기한다 그랬냐? 주축의 길이 반, 그지? 요게 주축의 길이의 반이 여기서는 a 값이라고 했어요. a 값, 그지? 지금 a 값이 얼마니까? a 제곱이 4, a 값이 2니까 요 길이가 2인 거거든. 그러면 요 꼭지점 좌표 하나 끝났지, 그지? 3,2가 될 거고, 얘는 뭐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요 꼭지점 좌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C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C, 그지? 그럼 C 값은 어딨냐? A 값 알고 있고, B 값 알고 있으니까, 그죠? C 제곱은 얼마냐?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거니까, C 제곱이 13이란 말이야.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루트 1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13인 거니까,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13, 하나는 또 빼주면 되고. 그래서 타원이든 뭐 마찬가지 일단 중심 찾은 다음에 A 값, B 값, C 값을 이용해서 좌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 주축의 길이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알 수 있겠죠. 뭐 점근선 방정식 나왔나? 점근선 방정식은 요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A분의 B. 일단 Y는 A 값이 2고요. B 값이 3인 거니까 일단 기울기는 뿔마 2분의 3이 기울기고 요 중심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 배웠죠? 중심. 요 1,2를 지날 때 x-x1 더하기 y1 정리하면 나옵니다. 자, 밑에 풀어봅시다. 연결됩니다. 자, 14번도 뭐 비슷해요. 이거 초점 좌표를 보니까 이게 기본 초점이 아니란 말이야. 평행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3,-1, 마이너스 1,1. 자, 좌표를 보니까 무슨 좌표가 같냐? y 좌표가 똑같습니다. y 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마찬가지 초점이 이렇게 가로로 찍힐 거고요. 그럼 쌍곡선 그래프는 얘를 초점으로 하는 거니까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고 그거의 중점이 중심이겠죠, 그죠? 요놈이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1,1이 오른쪽에 있고, 그지?
중심을 지나면서 점근선을 미리 대충 그려놓으면 돼요. 쌍곡선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C 초점자리인 거고 그리고 쌍곡선의 꼭지점은 여기 있을 거고 점근선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곡선 그래프 그린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은 중심좌표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했죠. 중심좌표는 얘네들이 중점인 거니까, 그죠? 중점 좌표가 얼마가 되냐? 1, -1인가? 중점이니까 1, -1인 거니까 바로 갑시다. A제곱분의 빼기 는 양옆으로 쌍곡선인 거니까 1인 거고요. 중심이 1, -1인 거니까 이 자리가 x-1을 세우는 거고 이 자리는 y+1을 세우는 거고. 자, 그럼 다 구했고 이제 a값, b값 남았네. 아까 얘기했죠? 항상 이 주축의 길이가 얼마니까 3에서 마이너스까지 주축의 길이가 4니까 요 4가 2a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2a. 이렇게 있으면은 주축의 길이가 2a, 위아래로 있으면은 주축의 길이가 2b. 그럼 이제 a 값이 2인 거니까 이거 끝났고 그럼 또 a 값도 알았고 c 값도 알릴 수 있겠죠? c 값은 중심에서 초점까지. 아, 잘못했구나. 초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초점까지 거리가 4인 거죠, 그지? 초점까지 거리가 4인 거니까 요 거리가 2. 요 2가 C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 C가 2인 겁니다. C가 2. 그러면은 C 값을 알았고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네.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다. 요게 주축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축의 길이가 2a. 그래서 요 주축의 길이 반땅이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1인 거고 a 값이 1이고 c 값이 2니까 b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b 제곱은 c 제곱에다가 a 제곱을 빼는 거니까 얼마냐? 3이니까. 그럼 뭐 c가 완전 되겠죠. 그래프 상에서 주축의 길이가 2a,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c니까. 풀어봅시다. 자, 15번도 이제 쌍곡선 그래프에서 어떤 선분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선분 길이 문제. 뭐 친절하게 쌍곡선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식도 나와 있는데 식이 조금 기본 모양이 아닙니다. 뭐 양변에 우변을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3을 나눠주면은 x제곱 3분의 y제곱. 자, 이렇게 기본모양을 만들어주면은 a제곱이 1인 거고 b제곱이 3인 거고. 그러면은 c제곱을 구하면은 c제곱이 4가 되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럼 c제곱이 4니까 c값이 뿔만이다. 여기가 딱 초점인가 알겠죠? 지금 그지? 지금 뿔만이니까 초점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말은 없지만 우리가 구해주면은 이게 초점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새로운 직선이 하나 있는데 요 새로운 직선 식의 모양을 보면은 몇 코마 몇을 지나는지 알겠죠? 그죠?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2,0을 지납니다. 그래서 지금 2,0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놨고 쌍곡선과 만나는 점인 AB, 요 점 하나 초점이 C다. 또 나왔네.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 기본 뜻이 초점까지 거리와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하고 이 거리의 차가 항상 요 주축의 길이랑 똑같다. 주축의 길이가 얘기하는 거는 요 모양에서는 2a다. 근데 a가 1인 거니까, 그죠? 요 값이 얼마냐?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는 항상 주축의 길이 2가 되는 거지, 그지? 각각 선분 길이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지? 정확하게 뭐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지? 마찬가지, 밑에 것도 요 길이와 요게 쌍곡선의 점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가 항상 2로 일정하다.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게 삼각형의 둘레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전부 다 더한 게 20이래요. 길이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표시합시다.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그냥 편의상 D라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관계식이 A랑 B를 뭐 하면은 빼면은 2다. C랑 D를 뭐 해도 빼면은 2다. 근데 또 둘레가 20이라는 소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더한 게 20이다.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 길이.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구하고 싶은 거는 결국 B 더하기 D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럼 이 세 개의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은 B 더하기 D를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요 놈을 A는 요 놈을 C는 정리해서 그거를 대입을 하면은 B와 D만 남을 거고, 아니면은 이 세 개의 식을 한 번에 짜라락 뭐야? 요거 더한 거에다가 이걸 탁 빼주면은 AC가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보면 B 넘겨주면 A 값이 B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C 값도 D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샥 다 더한 게 22인 거니까 2B 더하기 2D가 4를 빼면 18이니까 B 더하기 D가 9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길이를 하나하나 구한다는 건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항상. 포물선도 그렇고 타원도 그렇고 별의 길이의 관계를 따져가면 되는 거다. 풀어봅시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2차 곡선 포물선 배웠고요, 하원 배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쌍곡선까지 배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2차 곡선인데 또 2차 곡선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곡선인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아까 우리 포물선 배울 때 어떤 점과 어떤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포물선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을 이렇게 세로선 아니면 가로선만 배웠잖아. 그럼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 준선을 잡을 때 준선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안 배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포물선이 뭐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런 것도 고등학교 때 안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그러면 뭐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2차 곡선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기본 모양 포물선 y제곱은 4px를 구해서라, 그지? 그거 까먹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평행이동을 하면, 그죠? 평행이동을 하면은 y-m제곱 4p x-m. 그럼 이런 거를 쫙 전개를 해주면은 아까 했지만 이건 y에 대한 2차식인 거고 이건 x 1차식인 거고, 그 다음에 타원 같은 것도 아까 a제곱분의 x제곱 평행이동 바로 갑시다. x 빼기 m제곱 더하기 b제곱 y 빼기 n제곱는 1. 요것도 쫙 정리하면은 x 2차식 y 2차식, 그지? 근데 이걸 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x, y의 곱항은 안 생기죠, 그죠? 쌍곡선은 똑같은데 빼기였고요. 요 우변이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다 전개를 하면은 x 2차, y 2차, 근데 마찬가지 x, y의 곱항은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책에 나와 있는 이 식은 뭐냐면은 여기 x, y의 곱항이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포물선 했을 때 준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포물선 식으로 구해주면은 이런 게 생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걸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보통 좀 큰 범위에서 2차 곡선을 나타내는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빠집니다. 곱항이. 그래서 그냥 ax제곱 by제곱 곱항은 없어요. cx dy 상수 2까지. 네. 요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2차 곡선의 일반형인데, 자, 첫 번째. 자, 이놈이 원이라는 2차 곡선이 되고 싶다.
그럼 이게 원이라는 2차 곡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어떠면은 같으면 원이 됩니다. 당연하게 이제 a와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2차 곡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포물선이 되려면 생각해보세요. 포물선 방정식 이거란 말이에요. 그치? 한 문자만 2차식이어야 돼요. 그죠? 한 문자만. 그래서 A 하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B 하나가 0이 되거나. 그래서 둘 다 동시에 0이 되면 안 된다. 그치? 둘 중에 하나만 0이면은 포물선 나타내는 식이고. 그다음 세 번째. 타원이랑 쌍곡선이 되려면은 일단 타원이 되려면은 이 창의 개수 A와 B가 달라야 됩니다. 자, 다른데 이 두 놈의 부호는 같아야 돼. 맞잖아? 여기잖아. 여기 하면 돼. 이거 양변을 정리하면 이게 플러스니까 그죠?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풀풀이에요. 그치? 네,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곱은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쌍곡선이 되려면 마찬가지 A와 B 값은 달라야 되는데 마찬가지 얘네들은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 중간에 빼기이기 때문에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같을 수도 없겠죠. 자, 요게 각각 2차 곡선이 되기 위한 조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 자, 44페이지 6번 문제를 보면 심권의 1번 다음 방정식이 얘기하는 도형을 말하시오. 요 방정식이 어떤 도형이냐? 일반적으로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2차 곡선이에요. 이게 원이냐, 포물선이냐, 타원이냐, 쌍곡선이냐 물어보는 거다. 일단 개수가 달라요. 둘 다 제곱이 있어, 그지? 둘 다 제곱이 있으니까는 포물선은 탈락. 개수가 달라, 부호도 달라. 그러면은 뭐야? 쌍곡선이다. 그렇죠? 그다음 2번 문제. 3x 제곱 빼기 y 제곱 마이너스 2x. 자, 요 놈이 뭐가 되고 싶냐? 이게 포물선이 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도형이 포물선. 포물선이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x 제곱이나 y 제곱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돼요.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어야 돼. 자, 그럼 정리합시다. x 제곱 3 빼기 kx 제곱 y 제곱은 뭐가 되냐? 플러스로 할까?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k, 이렇게 하면 빼기 1, 그지? 나머지는 뭐 정리할 거 없네. 자, 그럼 이 식이 포물선이 되려면은 x제곱의 개수가 날아가거나 y제곱 개수가 하나가 날아가야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k 값은 3인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2분의 1인 거니까 그래서 k 값이 요거 또는 요거 그러면은 포물선이 된다. 이거 없죠? 자, 이제 정리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숙제도 당연히 나간다 해야 되겠죠.